설명하자면 레이아웃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성하는 큰 화면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이 세로형 맨 위에 헤더가 있고 중간에 섹션이 있고 밑에 푸터가 있는, 어떤 사이트를 보든 거의 똑같은, 요즘에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 db컷 이런 사이트를 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위에 헤더가 있고 중간에 내용이 쭉 있고 마지막에 푸터가 있는 그런 화면 구성, 이런 레이아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요거 서브 페이지에 있는 구성인데, 보통 여기서 내가 얘를 누르면은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내용이 있는, 이것도 예전 구성인 거지. 요즘에는 이 서브 페이지도 전부 다 이렇게 세로형으로 돼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 트렌드가 푸르넷 여기도 그런가. 여기도 1번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 서브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1번 레이아웃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2번 레이아웃은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주로 서브 페이지 사용했던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3번은 왼쪽과 오른쪽에 구성이 이렇게 된 레이아웃, 잘 쓰지 않지만. 4번은 요거, 이 와이드 모니터의 최적화? 그냥 크게 보는, 내용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 요즘에는 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쓰는데, 저 4번 레이아웃도 막 흔한 건 아니고, 보여줄게요. 자, 이런 거. 상단에 메뉴가 있고 좌측에 메뉴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이 전부 다 내용, 이 와이드 모니터를 꽉 채워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레이아웃, 이게 4번 레이아웃.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레이아웃을 코딩을 해볼 거예요. 광고 무지하게 뜨는구만. 이거를 코딩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어려웠던 사람은 따라하고, 아니면 듣기만 해도 되고. 더 작아지지 않네. 일단 코딩을 하기 위해서, HTML 코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폴더를 만드는 거. 폴더를 만들어요. 나는 연도별로 정리를 한다 했죠. 2023년도에 만드는 거니까 2023년도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이 레이아웃 1번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1번이라는 폴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폴더 안에다가 HTML 코딩을 할 거니까 요거를 바로, 이 폴더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고 집에서 설치할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처음 설치할 때 체크하는 거 체크 안 하고 설치하면은 이게 없다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걸 열고, 없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이 폴더를 끌어다가 여기다
여기다가 놔두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 폴더랑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연결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연결. 얘를 복사해서 여기 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파일 집어넣으면 여기도 들어오고, 얘랑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파일을 만드는 아이콘, 옆에 있는 거는 폴더를 만드는 아이콘. 그래요. 파일 만들 거니까 얘를 누르든지 더블 클릭하든지 해서 이름을 정의요. 이름을 정할 때는 한글 안 돼요. 띄어쓰기 안 돼요. 요 이름 한글 안 돼요. 띄어쓰기 안 돼요. 특수문자 안 돼요. 특수문자는 요거 아니면 요거, 빼기 아니면 언더바. 이렇게 하면 도둑놈 같네. 빼기 아니면 언더바. 그리고 가급적 소문자. 그 네 가지는 다시 말하자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걸 안 지켜도 할 수는 있지만 지키는 게 낫겠지요.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태그들을 쓸 거예요. 이 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것부터 설명하자면, 우리가 만드는 이 HTML은 태그와 스타일로 만들어지는데, 태그와 스타일로 이 화면, 인터넷 이런 창은 전부 다 태그와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스크립트는 이 중에서 뭐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라, 어떤 명령을 주는 거, 아니면 뭔가 자동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스크립트로 하는데, 모양을 만드는 거는 HTML과 태그와 스타일로 보통 만듭니다. 태그와 스타일. 그 태그와 스타일을 가지고 만들 건데, 근데 이 파일이 HTML,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HTML이라는 거를 이 컴퓨터 브라우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HTML 태그, 이 HTML이라는 태그 안에 헤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바디가 있어요. 이렇게 HTML이라는 걸 쓰고,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 HTML 문서다, 인터넷 문서다라는 거를 브라우저한테 알려준 거고, 그리고 이 HTML을 쓰는데 필요한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나눠서, 머리는 머리가 할 일을 하고, 바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 얘네들은 전부 다 이 화면 만드는데 사용하는 태그들은 전부 다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절대적인 건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안에는 이 모양들의 태그들을 전부 다 여기다 싹 다 집어넣고 만드는 거고, 이 태그들의 어떻게 생겼는지는 헤드에다 쓰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소스는 매번 업데이트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HTML5라는 코딩 태그 작성 방식,
그런 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년이 넘었어요. 개발된 지. 아직도 개발 중이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코딩 방식은 HTML5 방식으로 이제 태그를 작성하겠다. 그런 거를 표시를 합니다. 메뉴에다가. 내가 지금 만들려는 이 HTML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버전 중에 HTML5라는 버전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가로 열고 느낌표 독타입 HTML. 이 한 줄이 HTML5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말고 이 전도 있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 디자인 중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 소스를 보면은 좀 다르게 돼 있죠. HTML 방금 봤던 그 독타입 느낌표 독타입 HTML이 아니고 뭔가 깁니다. 어디서 깁니다. 길어. 여기 있구나. 다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정확히는 검색해봐야 알겠다. HTML 버전 종류와 선언 가보면은 요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작성 방법은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썼던 거지. 이렇게 복잡하죠. 외우실 수도 없고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 HTML 작성 버전 그 규칙은 여기 다 있네. 이 블로그에 다 있네. 여기는 요 버전으로 쓰게 되면은 프레임셋은 허용되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규칙이. 태그는 또한 제대로 구성된 XML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 하나로 간단하게 좀 간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간단해지고 많이 쉬워지고 태그랑 CSS 스타일 모두 좋아졌는데 문제는 옛날 것도 배워야 되고 요즘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지. 편해진 것도 배워야 되고 편해지기 전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울 게 좀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옛날 거랑 요즘 거랑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쪽 게 좀 더 많았던 느낌? 60에서 70% 정도 사용하고 여기는 30에서 한 40 정도 사용하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지금에는 요즘 스타일로 만드는 게 거의 한 70% 정도. 옛날 스타일로 만드는 게 이 정도. 그래서 요거만 알아도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었어 가지고 요즘에 못 본 지 오래됐죠? 익스플로러 기억나나?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없어졌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걔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걔가 없어지면서 이제 좀 만들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 소스는 이렇게 한 번쯤은 쳐보고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됐으면은 굳이 칠 필요 없고 느낌표 탭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뿅 만드는 게 속도도 빠르고 그죠?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러죠. 참고로 누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일이 다 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생 하드 코딩.
코딩 부심이 있는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해요. 쉽게. 저거 외우는데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스는 이렇게 느낌표 탭 쳐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뜻은 굳이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레이아웃 다 네 가지 다 해보고 그 다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복잡해 보인다. 처음에 아직까지 우리 지금 배운 지 이틀 됐지만 이 코드가 아직까지 어질어질하다면 연습할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깔끔하게 해두고 필요한 거 쓰면 됩니다. 일단 요 레이아웃을 만들 거니까 공간 3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3개의 태그를 사용하면 돼요. 일단 헤더, 섹션, 푸터에 사용할 태그, 우린 div로 연습을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를 만들었고, 이제 요 맨 위에 얘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 세 번째는 요런 모양을 만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첫 번째 div의 디자인 스타일을 줄 건데, 디자인 스타일은 스타일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div의 이 태그에 어떤 예쁜 디자인 스타일을 줄 건데,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니지만 크기는 폭이 이렇고 높이가 이렇고 그런 거 만들 겁니다. 이게 1100에 150이네. 그러니까 폭 위드는 1100, 그리고 이게 모니터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픽셀, 모니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보여줄지 정하는 거라서 픽셀이 기본이 픽셀. 그리고 높이는 150 픽셀. 그리고 어떻게 만든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고 라이브라고. 근데 이 고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죠. 설치하는 방법은 요거를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익스텐션. 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필요한 기능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 설치하긴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라이브 서버라는 라이브라고 치면은 요런 게 떠요. 요런 게 여기에서 설치를 누르면은 설치된 거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그럼 설치가 된 거고, 그럼 다시 이 화면을 끌려면은 요거 불 켜져 있는 걸 다시 클릭하면 꺼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얘를 잡아 당기고 이렇게 잡아 당겨도 꺼지고. 그러면 이제 고 라이브라는 버튼이 생겼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가 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태그는 투명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든 실제로 작업을 할 때든 눈으로 봐야 덜 헷갈려요, 덜.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건데 BG 탭해서 색깔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어요. 안 되겠다. 메모장에 넣어놔야겠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요거만 넣으면 안 되네. 이거 내가 메모장으로 한번 해보고, 메모장으로 해보고, 저장을 하는데, 13기 홈페이지들 2023년도 레이아웃 1번 여기다가 이름을 한글로 해볼까 이번에 레이아웃 1.html 한글 안 된다고 했지만 내 컴퓨터에서 그냥 확인하는 용도는 별 상관없다 이요. 저장을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000에 150 픽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요거만 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드는 넣어야겠네. 느낌표 탭해서 이런 기본적인 소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바디 안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그 코드를 넣어요. 그리고 저장하면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됐네. 뭐 갑자기 나와. 그냥 잠깐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시 껐다 켰다 해보면은 되네. 아까도 되는 거였네. 아까도 그냥 라이브 서버 고라이브에 잠깐 에러인 것 같습니다. 에러. 껐다가 색깔 바꿔볼까? 레드. 다시 고라이브 누르면 되네. 됩니다. 에이, 괜히. 이렇게 해서 이 헤더에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 섹션 이따만한 거 큰 거 얘의 스타일도 줄 건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크기가 1100 픽셀이란 저 크기고 높이가 700 픽셀인 크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 보일 거니까 백그라운드 레드 그린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라이브 할 때 이거 수정해 가지고 저장 누르면 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가끔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고침을 하면 돼요. 가끔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상황이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푸터도 위드가 1100 픽셀이고 높이가 150 픽셀이고 배경색이 블루인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이런 모양을 실제 크기를 보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아까 봤던 사이트 중에 뭐가 있을까? 크기가 요즘엔 다 커가지고 얘는 또 왜 안 떠?
지금 요 화면도 헤더 내용 부터가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거랑 어디 있어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얘 크기를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그러면 얘랑 똑같아집니다. 얘랑. 헤더 잠깐 만드는 거 보여줄게. 헤더. 이 빨강 헤더를 하양 헤더로, 그리고 밑줄 있죠, 밑줄. 그리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있어요, 따로. 한번 줘볼게요. 요거 높이가 73이네. 73. 그래서 이 헤더한테 어떤 스타일 중에 위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는 크기. 이 화면이 1920 픽셀이니까 위드 1920 픽셀을 주는 게 아니고 꽉 찼으니까 꽉 찬 크기 100%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높이는 73이고, 그리고 밑에 선은 보더 버텀이라고 해요. 보더 버텀이라고 하고, 이 선 스타일을 쓸 때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선 두께, 선 종류, 선 색상,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께, 종류, 색상.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 얘네 때문에 헷갈리네.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하나생명 얘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잠깐 써보면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요. X축으로 얼마큼 떨어뜨릴 건지, Y축으로 얼마큼 떨어뜨릴 건지, 그리고 그 퍼진 정도를 얼마큼 줄 건지, 색상은 무슨 색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처럼 이런 모양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긴 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1번 레이아웃, 레드, 그린, 블루 라는 1번 레이아웃 요거 가지고 얘의 모양을 나중에 이제 바꾸는 겁니다. 빨간색은 촌스럽고 초록색은 모르겠지만 파란색도 촌스러우니까 싹 다 지우고 예쁜 스타일로 바꿀 거예요. 예쁜 스타일은 각자 디자인한 걸로 바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번 레이아웃이 끝났으면은 끝난 겁니다.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